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부재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자꾸 재미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부재해제를 하고 이제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예상으로는 서울시가 야간에 강제 운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얘기로는 뭐 10개 정도, 그게 번호판 끝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서 10개 정도로 하고, 그 다음 2개, 5개 조 정도로 묶어서 심야에 운행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얘기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야간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부재 해제와는 조금 달라요. 부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부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국토부가 준 그 훈령, 그러니까 권한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뭐 3부제를 하든 뭐 5부제, 6부제 혹은 뭐 다양한 형태로 부재가 있거나 아예 없는 곳들도 이미 있고, 다양한 형태에서 부재를 운용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국토부가 이제 그 권한을 다시 환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는 11월 22일부터는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부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부재 같은 형태로 우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지자체는 뭘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부재 다 풀고 네 이제 자유, 이렇게 끝날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번에 부재 해제, 저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것에서 상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상위에 단락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게 서울시의 내용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내용은 분명해요. 우리가 부재 해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기사님들을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 부재 해제를 왜 해주죠? 여기에 대해서 기사님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택시기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승차난 문제 해결에 대한, 거기에서 부재 해제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예요. 심야 시간대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재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 지자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지, 택시 기사님들의 자유를 위해서 부재를 해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관리제 되고, 그 전액관리제 하에서 기준금이 계속 부담이 되어 가고 있죠. 심지어 이 기준금의 형태가 사실 다른 것과 맞물리기도 했어요. 예전이라면 현금 결제가 꽤 있었고,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산학금을 내더라도 나머지 현금을 가져갈 수 있었죠. 매일매일. 근데 이제는 그런 구조는 이제 거의가 없어지고, 사실상 회사가 한 달 동안 돈을 묶어두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사실 산학금 자체도 부담이었겠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돈이 쪼달리고 없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아마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매일매일 그러면 적어도 한 3일, 2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일정 금액을 차라리 월로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 지급하는 형태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 택시를 하던 기사님들이 옮겨간 다른 화물이나 소형 화물, 1톤 화물, 뭐 다마스나 전기 트럭 같은 화물이나 혹은 배달 시장이나 아니면 택배 시장이나, 자, 그런 쪽에 넘어간 곳들에서 상당수는 요즘 어떠냐면, 배달도 마찬가지고 용달이나 1톤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고, 요금을 사실상 2일에서 3일 정도를 회사가 잡고 있다가 송금을 해줘요. 굉장히 빨라요. 물론 과거에 산학금 있던 회사 택시처럼 그날 뭐 남은 돈 내가 가져가는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현금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뭐 전기 트럭이나 트럭 같은 경우, 용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직접 받으니까 사실상 과거에 회사 택시 같은 직접 손님에게 받는 구조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카드 결제가 있고 해서 조금 며칠 걸리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는 더 빠르고. 자, 오히려 빨리빨리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회사 택시의 전액관리제 하에서 한 달 정리해서 나오는 돈은 굉장히 돈이 느리게 오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돈을 빨리 주는 곳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기사들이
수입의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회사 택시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진 거다. 자, 그 외에도 수익 감소 혹은 다른 직업 혹은 뭐 고령 등으로 인해서 회사 택시는 지금 택시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나마 그래도 회사 택시는 2019년 대비해서 거의 한 85% 90%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택시 기사 공급이.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회사 택시는 사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19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기사 수급이 되는 것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애초에 그냥 회사 택시 자체가 빈차가 증가했던 것이지 그때 대비로는 어느 정도 따라가줬다. 지금 문제는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가 2019년 대비 2022년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 야간에 운행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너무 감소한 상태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아마 이건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야간에 손님이 없다, 술 손님 없다. 자, 손님 자체가 적으니까 야간에 할 필요가 적어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야간을 운행하는 기사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야간에 운행하는 기사가 늘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퇴근 손님만, 자정시간에 퇴근 손님만으로는 사실은 매력이 없어요. 야간에 퇴근 손님도 있지만 그 새벽 넘어가면서 술 손님들도 있어야지만 야간을 운행하는 충분한 어떤 그게 맞죠. 수익이 맞죠. 근데 자정 전후로 해서의 반짝 손님만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기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야간에 12시 전후로 피크만 반짝하지 뭐 새벽 넘어가면 술 손님이나 그때는 손님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도 의미가 없어 라고 해서 야간에 운행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증가한 게 지금의 승차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부재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봤죠. 근데 뭐 구조를 확장하고 다른 뭐 야간 시간대에 일부 부재 해제를 한다든지 해봤자 공급 대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19년까지. 자, 여기까지 경험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원래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서울시가 강제 운행 그리고 무단 휴업,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에 운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운행을 적게 한다든지, 지금도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은 운행을 적게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가진 권한으로 그들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강제운행, 야간 강제운행.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발에 한번 부딪혔어요. 부딪힌 이유가 부재가 묶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야간까지 추가로 해버리면 근로하는 것에서 너무 힘들어진다. 만약에 그때 과로사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하냐, 서울시가 책임질 거냐 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달 전에. 자, 결국 여기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야간에 강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사들이 다른 말 못하게 오케이 좋아, 우린 그러면 부재를 완전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뭐 서울시가 국토부와 생각이 맞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 좋다, 전면 부재 해제를 하자. 자, 전면 부재를 했어요. 그러면 전면 부재 해제가 겉으로는 기사의 자율, 기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제 그림은 그려지지만 뭐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무엇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다, 밑밥을 깐 것이다, 바로 야간의 강제 운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부재가 해제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부재띠가 있죠. 지금은 가나다조, 라조, 그 다음에 구조 정도로 부재띠가 있죠. 저는 그게 아마 차량의 번호판 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쉬는 날이 아니라 운행을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띠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띠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번호판 끝자리로 아마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서울시는 뭐 번호판 끝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야간 강제 운행을 의무화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이미 사실 사문화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해요. 내가 그냥 쉬고 싶다고, 사실 개인 택시는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 이상 쉴 때는 반드시 휴업하는 걸 다 등록을 해야 되고 하죠.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걸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안 지키시죠. 근데 이건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무단으로 휴업을 하거나 혹은 야간에 필수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건 근데 부재와는 다르죠. 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야간 특정 시간대에 자, 운행을 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무단 휴업에서 연장해서 야간에 승차난이 심할 때는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 시간대는 운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쉬어야 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은 달라요.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기사들이 경험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서 야간 시간대 뭐 이를테면 9시에서 12시,
그 다음 8시에서 11시, 뭐, 아니면 뭐, 9시에서 1시, 새벽 1시나, 아니면 뭐, 10시에서 1시나 2시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하고 이 시간은 강제로 운행을 하도록 일정 이상 숫자가 공급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기사들이 진짜 유연하게 서로 잘 맞아 돌아가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부재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야간으로도 꽤나 많이 가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승차난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시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22일보다 먼저 서울시가 이렇게 미리 부재 해제를 먼저 시작한 건 부작용을 미리 보고 대응을 하려는 성격이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 부작용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야간에 강제 운행이 될 수도 있는지. 지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금요일은 오히려 심야 이제 승차난이 꽤나 짧았고 새벽 1시, 1시 반만 넘어가니까 사실은 뭐 강남의 신사동이나 청담이나 진짜 막 승차난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조차 빈 택시들이 줄을 서 있는 걸 우리 기사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강남이나 신사나 뭐 청담 이런 쪽에 많이 대기를 하면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봤는데 금요일인데 1시, 1시 반만 넘어도 빈 차들이 있어요. 자, 이건 실제 승차난이 해결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줬어요. 실제 공급 대수는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침체된 야간에 사람들이 회식을 덜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2월로 이제 회식을 밀어놓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승차난 시간이 짧았어요. 와,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하루는 좀 무서웠죠. 와, 이렇게 야간에 피크 시간대 승차난이 짧아진다고? 자, 이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재 해제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다음날, 자,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180도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토요일은 금요일보다는 승차난이 덜해야 돼요. 토요일도 승차난이 있긴 하지만 덜하죠, 원래는. 우리 기사들이 경험하는 걸로. 근데 금요일은 오히려 토요일은 금요일보다 승차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오신 분들은. 왜 이 현상이 발생했냐? 바로 날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날씨가 좋았고 밤에도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야간에도 꽤 나오고 운행을 하셨죠. 근데 토요일은 낮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비가 꽤 오면서 날씨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부재가 풀린 기사들이 야간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은 자정까지 하지 않고 빨리 퇴근을 해버리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꽤나 증가를 한 거예요. 날씨가 나쁘니까. 그 날씨가 나쁜 것으로 인해서 손님들은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지고 반대로 운행하는 택시는 적극적으로 줄어들어버린 현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이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실제 금요일에는 2시 반, 3시 정도에도 제가 그때 이제 돌면서 성수, 거기 고가 밑으로, 지하철 그 고가 밑으로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한참 서서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였습니다. 길에 그 고가 밑에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고가 밑에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게 2시인가 3시였거든요. 승차난이 굉장히 심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토요일은.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심리를 한번 보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과거라면 우리가 부재가 있을 때는 한 달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20일이에요. 그리고 10일은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날짜가 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날짜에서 쉬는 걸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반대로 쉬는 날로 웬만한 일정들을 맞추죠. 우리 택시 기사들은. 그래 왔죠. 당연히 날씨가 굳거나 뭐 비가 오거나 안 좋아도, 기상 상황이 안 좋아도 택시 기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20일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간에라도 비가 와도 일을 쉬어야지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사님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부재가 풀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을까요? 자, 기사들의 생각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기존이라면 쉴 수 있는 날이 10일이고 강제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20일밖에 안 돼. 그러면 그 20일 중에서 하루 비가 온다고 쉬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30일이 선택지가 있어요. 완전 자유가 열리고 30일 모두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는 첫 경험을 한 게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하겠어요? 밤인데 비가 와. 예전이라면 오늘 손님 많겠네 라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하겠지만 이제 30일을 일해야 돼. 그러면 오히려 기사들은
스스로 알아서 쉬어야 돼. 그러면 어떤 날에 쉴까요? 기사님들은 어떤 날에 쉴까요? 자, 이제 부재가 풀렸으니까 길게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덜하는 쪽으로 기사님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밤에 아무래도 시력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까지 와. 그러면 그건 기사님들 입장에서 예전이라면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날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연세 드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밤에 운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퇴근을 해버린 거야. 야간에 운행을 안 해버리는 거야. 안 해도 얼마든지 30일 다 일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날 낮에 일을 해도 되죠. 아니 낮에 일을 하는 것도 예전이라면 20일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낮에만 일을 뭐 편하게 한다.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한 달 30일 내내 일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비 오는 날 밤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기사들이 이제는 뭐 비 오는데 왜 해? 이런 날은 쉬어야지 위험하니까 라는 기사님들의 움직임이 꽤나 있었고 그게 현상이 나온 게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걸로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앞으로 12월이고 혹은 내년에 장마가 있고 그러면 비 오는 날 혹은 눈 오는 날 날씨가 안 좋은 날에 개인 택시의 공급 숫자가 굉장히 낮을 확률이 커요. 왜? 그런 날이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다른 일할 수 있는 날이 이제는 많아졌으니까.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저라도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으면 이제 어떤 날에 쉴까 생각해보면 위험한 시간대, 힘든 시간대, 어려운 시간대. 차라리 낮에 1시간, 2시간 더 하지 밤에 비까지 온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기사님들은. 분명히 이 문제가 이제 12월, 1월에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 눈이 오면 진짜 최악으로 갈 거예요. 택시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 택시는. 그날 안 해도 다음날 이제 따뜻해지면 그때 하지 뭐. 이 생각을 다 비슷하게 하겠죠. 굳이 사고 날지 모르는데 눈 오는데 왜 일을 합니까? 근데 밤이다. 눈 오는 날 밤에 다 얼어붙는데 혹은 겨울에 12월이 되면 비 오고 나면 새벽에 땅, 얼음 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험한 거 다 알죠.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 혹은 1월이 굉장히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승차난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초전 양상을 미리 약간 보여준 게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예요. 결국 야간 시간대에 강제 운행을 한다든지 반대로 하면 야간 시간대에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뭘지 몰라요. 근데 야간 시간대에 이제 뭐 우리가 10개 조로 일단 나뉘겠죠? 혹은 5개 조로 나뉘고 야간 시간대에 운행하는 조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이날은 쉬어도 되는 조 그걸 정해놓고 그 나머지는 야간 시간대에 강제 공급을 하는 형태로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그냥 예상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여름에 장마 이런 날 밤에는 개인 택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외로 아직은 좀 조용하지만 야간 강제 운행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냥 이건 제 망상이에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이러거나 저러거나 낮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가, 나, 다, 라, 구조. 그래서 아직 기사님들은 이제 기존의 부재조에 맞춰서 운행하는 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가저 부재거나 라저 부재거나 그러면 가, 나가 제일 적게 보이긴 해요. 빈도상. 근데 이제는 가까운 날짜에 쭉 보면 진짜 약간 눈 돌리면서 이렇게 보면 가나, 다조, 라조에 구조까지 차량들이 다 보여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재띠를 마음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연말까지 그 대체하는 부재띠나 뭔가가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를테면 전기차가 부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띠가 없어진 게 아니라 부재는 뭐 친환경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서울 택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 강제 운행을 하기 위한 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미 보면 부재띠 그니까 뗀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저는 이제 조변면서 다니는데 부재 조 자체가 없는 택시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과태료입니다. 절대 떼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도 그거 연말 대체하는 그게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에 연말까지 무조건 부착을 해달라고 그 안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부재띠를 유지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떼면 안 돼요. 떼신 분들도 뭐 자기 마음이 울컥해서 그냥 떼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시 붙여서 달아 놓으십시오. 그거 잘못하면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누가 신고라도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부재 해제를 기사들에게 완전 자유롭게 풀어놓을까 아니면 야간 강제 운행으로 약간 묶을까 그건 이제 서울시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